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방안에 대해 미한 동맹의 힘과 지속적인 대북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건 부장관이 한국의 남북협력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9일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서울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현안과 미한 동맹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 자세를 거듭 강조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과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의 시도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 간 공조를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번영에 대해서도 한국과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건 부장관을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실장은 이어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8일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하고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철통 같은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e discussed the very foundation of the U.S.-ROK alliance. I want to assure all who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th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is ironclad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We continue that strong commitment. Our United States military, our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fully in partnership and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a great pleasure to reaffirm that sentiment today in my meetings with Vice Minister Cho. 한국 정부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부 시각을 비건 부장관이 불식시킨 발언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북 조율 창구인 미한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마치 남북 협력을 방해하는 족쇄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9일 외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국과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정상급보다 아래가 됐든 혹은 적절하다면 정상 수준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면서 양국 고위급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기 위한 유용한 활동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선 오늘은 밝히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역 전반에 제기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여하는 접근법을 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 확산 움직임을 줄이고 북한이 근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해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한국 전쟁 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환영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표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들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를 맞았던 원비어 씨 부부는 최근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던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포로들의 소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방식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Two courageous people have stood up to North Korea and have challenged them under the rule of law. And that's what Cindy and I have, that is our commitment, is to stand up to North Korea and challenge them under the rule of law. 앞서 한국 법원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반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 미화 약 17,500달러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그러면서 아들의 사망 후 자신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며 지금도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way we do it. It's not pretty. It takes time. It's frustrating. But we have some great efforts going on now in other areas where we're contemplating more lawsuits against Kim and his sister. 원비어 부모는 그러면서 목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체 시티호스텔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온 시티호스텔은 북한 외화벌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는데 원비어 부부는 이들의 불법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결국 지난 1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시티호스텔의 영업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Also, we still work with Congress and the Senate at the U.S. We're working right now on tightening up the sanction loopholes. There is so much we can do. You have to make it crystal clear of what your aim is. And your aim is not to have dialogue with the criminal. Your aim is to stop the criminal behavior. 원비어 부모는 앞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북한이 대사관 영역 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 기업 4곳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업체들과 북한 대사관들의 불법 운영 상황들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북한 평양시 망경대 구역의 월로리 일대에서 핵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8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을 인용해 해당 지역에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평양 월로리 지역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민간단체 연구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군과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월로리 일대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곳이 핵개발 활동과 관련해 중요한 곳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선 핵포기 후 보상의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북핵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9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 지원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0월쯤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북한 해외 공간의 주문을 처리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8일 아마존이 북한 등 5개 제재 대상국의 외국 공간에 상주하거나 고용된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실행한 주문을 승인하고 처리했다면서 북한을 비롯해 수단과 시리아, 이란, 쿠바의 해외 공간과의 거래로 관련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특히 아마존이 북한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아마존이 북한 등 5개 제재 대상국과 거래한 제재 위반 거래 규모는 미화 26만 9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마존은 잠재적 민사 책임 배상에 근거해 미화 13만 4,523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관계자는 BOA에 구체적인 거래 내역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